11월 15일 목요일 김성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지금 현재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세분화되어 공개되는 분양 원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철진 평론가 모셔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 10월에 열린 그 국정감사였나요? 그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서울주택가 분양 원가를 이제 너무 줄였다. 네. 거기서 의원들의 질타를 좀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늘리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12개 항목에서 62개 항목으로 네.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세부 항목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세부 공개 항목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요 12개에서 62개로 다시 62개로 넓히는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때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원래 61개를 공개했었죠. 그때 61개였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60여 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확 축소가 된 것이 현재 상황이었었는데, 예. 당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이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도 이제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가 됐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서울 이제 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SH 외에 국토부도 오늘 똑같이 예. 이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모조리 다 이제 4개 항목에 61개가 공개가 되는데, 기존과 어떻게 바뀌나를 보면 기존에는 크게 4개 항목입니다. 예. 땅 관련한 택지비 항목이 있었고요. 예. 공사비, 예. 간접비가 있었는데, 예. 택지비에서 이제 3개가 공개가 됐죠. 땅 가격, 그다음에 기간 이자 얼마 매겨졌는지, 땅을 사고 바로 집을 못 지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용, 공사비에서는 5개 나눠서 토목, 건축 얼마, 기계 설비 얼마였는데, 지금 보시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토목만 보더라도 저 13개가 뭐냐면요. 옹벽하는데 얼마. 예. 또 조경이 요즘에 뭐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예. 많이 들고, 거기가 또 많이 또 건설사가 하는 부분이라는 네, 남는 건데, 게 좀 많고요. 그런 게 예. 있는 걸 이제 나누는 거고, 예. 건축이라고 왼쪽으로 보시면 그냥 뭉뚱그려졌는데, 건축도 이제 뭐 미장, 뭐 철골 이런 걸 다 세분화하게 예. 되는 겁니다. 23개로요. 기계 설비, 이것도 뭐 가령 난방 설비, 급수 설비, 뭐 엘리베이터 설비 완전히 쪼개는, 그러니까 쪼개서 하나하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감리비 외에도 그동안에 이제 간접비도 되게 뭐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6개로 확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항목은 4개 공개하고, 그 항목 안에서 하나하나 하는 원가 공개의 그 내용 폭들이 굉장히 지금 12개에서 52개, 5배가 늘어날 정도로 네. 많이 분양가 원가 공개 항목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뭐 이렇게 61개로 참여정부 때 있었다가, 네. 그것이 12개까지 줄어들었다가, 네. 그리고 다시 62개로 2개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번복이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고분양가의 이유가 뭐냐를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는 어찌됐건 이 건축업계, 예. 이 건설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상당한 마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분양가에 거품이 꼈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럼 거품을 끄는 방법은 실은 쉽지가 않죠. 거품이 예. 생겨난 것은. 그거에 하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분양 원가라는 것들을 공개를 하면 실수요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실제적으로 다 분양가 원가 쭉 해서 본 실제 건축비는 이건데, 분양할 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챙겨 먹네. 그렇다면 나는 저 아파트를 안 할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건설사들이 스스로 거품을 빼게끔 유도하는 이제 그런 측면, 그런 그 동기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개로 줄였을 때는 그런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62개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그 돈을 갖다가 이윤을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들을 좀 잡아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네. 당연히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내리겠네요. 그럴 수가 있죠.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분양 원가 공개는 분양가 상한제와 짝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 원가 공개 없는 분양가 상한제도 의미가 없고,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양 원가도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개는 함께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점 분양가의 거품 빠지게 될 텐데. 예. 분양가 상한제라는 자체도 이제 현재 사실상 실시는 되고 있거든요. 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건설업계의 주장은 뭐냐. 누가 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고, 사실상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는 공급 부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또 이런 이제 반론도 나오게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건설업계가 분양 원가를 이렇게 뭐 공개하는 것만으로 네. 위축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공개를 하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그 모든 사업하는 분들의 다 특성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소상공인 밥집 하시는 분들도 이것의 한 끼 식사의 원가는 다 공개를 뭐 명백하게 하기가 이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논리로 건설업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윤 마진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뭐 숨기고 싶어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뭐 건설업계 이런 뭐 반발 중에 하나 봤더니 왜 다른 데는 놔두고 건설업계만 이렇게 원가 공개를 하라고 하느냐. 그럼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제조업계도 다 공개하고 다 공개해야 되는데 왜 유독 건설업계만 또 이런 반발도 있었어요. 스마트폰도 공개하면 진짜 좋겠네요.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은 네. 한 아웃도어 회사에서는 네. 원가를 다 공개하고 몇 개 팔렸는지를 다 공개해서 이득이 얼마나 많은지까지 다 공개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명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물건을 팔아주는 네.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사실 아파트가 특히 민간 분양에서 심각한 부실 공사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파트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이렇게 가서 정말 제대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게 전공법이기는 한데 예. 또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 아마도 그렇게 원가를 상당히 다 공개하고 소비자한테 전공법을 맞서는 회사가 적지 않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공개해본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잘 몰라. 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거야. 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주장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저 거품을 재개한다는 것, 즉 분양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하는 것은 실제 가격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미장이다, 도배다, 그거의 수준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채 뭐 그게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면 그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를 알 길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앞으로 쉬운 뜨개 뭐 더 나가서 100개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적절한 시장가를 함께 이제 얘기를 해줘야 예. 고평가 저평가를 알 수 있는데 예. 그냥 딱 공개만 해버리는 자체로는 조금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페인트 하나만 해도 네. 그것이 미세먼지 감축 페인트를 발랐다. 그러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뭐가 거품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또 업계의 논리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이제 건설업계의 주장은 다 하향 평준화 할 거다. 예. 왜냐면 가격 논리로만 가니까. 예.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더 업그레이드 하려는 욕구는 떨어지게 될 테시고. 예. 그럼 결국은 피해는 소비자가 진다. 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예. 뭐 그거 역시도 예. 의견 타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주택공사의 세부 분양원가 공개, 소비자는 물론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원 교수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런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확한 분양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건설사와 시공사가 제시하는 분양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소비자. 그래서 제시된 분양가에 맞춰 집값이 그냥 폭등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네, 분양 원가 공개에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원가가 적정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익이 적정하냐, 그다음에 이런 원가를 어떻게 공정하게 검증할 것이냐의 어떤 공정성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 이제 시행했다가 축소되었던 이유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시하는 가격하고 실제로 이제 정산할 때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들도 많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입주자의 분쟁을 유발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세부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소비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행을 하면서 제도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시된 분양가가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금이 한 2배 정도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근데 실제로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주변 시세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시장의 가격을 더 올릴 우려가 있지만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결국은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원가 공개가 결국은 분양가 하락이라든가 또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기피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 부족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수님, 다들 그 논리적인 근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논리적인 근거는 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예. 그런데 일단 공급 부족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러나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예. 건설사들은 어쨌든 분양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지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분양 원가를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다 말면 효과가 없겠지만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정책이 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애순 2개이지만 100개, 200개가 됐을 때는 또 강화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기존의 비용을 줄여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 기업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공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향후 후분양제와 이제 연결해서 이게 도입이 된다 그러면 예. 상당히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다만 그렇군요.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원가의 타당성이나 이런 적정성을 놓고 예. 소비자와의 갈등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추후에 이제 후분양제가 지속되고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그런 현상과 장기적인 어떤 효과 이거는 좀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그 주장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또 후속 대책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있잖아요. 벌써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딱 뜨자마자 그 고덕 4단지, 마곡 9단지 여기가 막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는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의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그 SH공사에서 이제 그걸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이번에 확대되는 공개 항목이 이제 발표 이후부터 모집 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예, 예. 특히 이제 SH공사가 진행하는 대형 사업장이 대부분이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덕 강일 4단지에 뭐 한 640여 가구, 그다음 마곡지구형 9단지에 약 한 960여 가구가 적용될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뭐 강남구 구룡마을, 세곡지구, 서초구, 내곡지구 이런 데서 이제 공공주택 분양 단지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예. 예를 들면 마곡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약 한 85평형 같은 경우에 3.3제곱미터당 한 3,400만 원 정도 요즘 예. 시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분양 원가가 공개된다고 했을 때 이제 내년쯤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데 예. 분양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100만 원에서 한 2,300~400만 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여져요. 예.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28평형, 한 26평형 이런 것들이 한 10억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분양 가격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이제 SH공사가 밝히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결국은 이제 주택에 대한 원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굉장히 궁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걸 공개하게 되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예. 분석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 많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분양 원가가 공개됨으로써 우리 주택 분양 시장에서 예. 굉장히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반드시 세밀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뭐 세칭 말하는 로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지금 뭐 마곡 9단지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신 분석에 의하면 시세보다 한 1억 이상은 싸질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일관되게 이 정책들이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 공개들을 보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정착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실제로 진짜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또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은 좀 나눠서 좀 따지고 그렇죠. 거기 네. 부작용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분양 원가 공개만으로 네. 아파트 값 잡을 수 없다. 왜냐? 땅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분양 원가 공개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땅값이 올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일부의 제한 요소들밖에 작용할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뭐 웬만한 분양가의 택지비가 거의 한 40%, 많게는 절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땅값이다. 됩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더 간 것이 뭐 토주 공개념이라든가 이런 예. 개념까지 나오고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서울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땅을 다시 뭐 공공택지 확보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택지에 대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뭐 지방 분권화라든지 지방 거점 도시라든지 뭐 혁신 도시라든지 이런 이야기와 좀 더 맞물려 가야 되지 않을까. 예. 당장의 뭐 이 땅값에 대한 택지비에 대한 것들은 해결할 방법은 뾰족한 것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분양 원가를 좀 더 세밀하게 공개한 데가 있잖아요. 네. 경기도. 네, 그렇죠. 예, 경기도가 네. 이제 다산 신도시 또 화성 동탄지구, 다산했었죠. 예, 네, 네. 그다음에 평택 고덕 이런 데를 공개를 했는데 네. 그때 공개할 때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각에서는 거품을 확인했다. 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니 원가에 빠져 있는 게 너무 많다. 네. 감립이라든가 부대 비용이라는 거 이런 거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거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뭐 아파트 분양가가 제대로 책정돼 있었던 것을 원가가 이제 이렇게 부풀려져 있다는 식으로 네. 오도하게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발표가 뭐였냐면은 어쨌든 이제 원가를 했더니 실제 다 따져봤더니 그 가격과 실제 분양된 가격다 봤더니 거의 한 26% 정도의 차이가 차이가 났다. 있더라. 예. 거품이 붙었더라라는 예. 것을 이제 공개를 하니까 바로 이제 건설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개선할 때 하나하나 봤더니 얘기하신 대로 여기는 감리비가 있고 실은 또 아파트 하나 짓는데 이런저런 부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예. 그것을 다 한다면 글쎄 그 26% 안에 차이도 상당 부분 이 갭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 이제 반박을 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제 실수요자, 소비자들이었을 텐데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26%가 차이가 났으니까 정말 이런 나쁜 예. 막 그렇게 또 그렇게 당시에는 그렇게 뚜렷한 반응을 또 보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 원가 공개라는 것도 좀 더 세밀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반응들이 뜨뜻미지근했느냐면 네. 일각에서는 굉장히 또 분노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했냐면 26% 정도 남겨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빵 파는 게 아니라 집이고 그 단위가 1, 2%가 엄청난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 기준이 없어서 헷갈려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건설을 하게 됐을 때 대략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포함해서 적정한 그 이윤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이 좀 대략 사회적 합의를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이 26%일 때 이거 거품이네 아니네 이렇게 논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 원가 공개 정말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에 대한 뭐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현재는 이게 거품이니까 거품을 빼기 위해서 분양 원가 공개를 이제 하는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예. 실제로 좀 더 우리가 일관되게 이걸 추진을 하려면 좀 더 정교하게 분양 맞아요. 원가를 다 공개한 다음에 예.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맞아요. 준다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실은 부작용도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부작용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로또 분양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상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중요한 규제 구역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주택도시보증사가 그런 핵심 규제 지역에서는 시세 대비 10% 이상 높게 분양을 하면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 지금 중요한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아닌 상한제가 다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원래 이거 취지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시세보다는 싸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팔았던 아파트들은 다 사기였네. 난 이것도 안 사야지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반응들은 싼 게 나왔네. 그럼 이거 당첨되면
나는 로또야. 앉아서 3, 4억 버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국에서도 마치 그 뭐 나그네 옷을 벗길 때 바람으로만 하려는 게 아니라 태양과 바람 정말 세밀하게 제대로 분양가 원가를 공개 딱 한 다음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좀 감정 중립적인 예. 뭐 이런 쪽으로 쭉 일관되게 추진된다면 언젠가부터는 상당 부분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맞아요. 이런 지역에서는 나는 프리미엄 더 주고 살래라는 소비자가 맞아요.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산을 끼고 있고 네. 그리고 튼튼하게 짓고. 튼튼하게 잘 짓고 네, 네. 그러면은 돈을 더 주고라도 사고 싶어요. 그렇죠. 예. 네. 아마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평론가님께서 아주 분양 원가 공개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네. 어떤 방향까지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서울주택공사의 분양원가 세부 항목 공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